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15일 두산중공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또 오늘 혼돈의 시장이었습니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래서 결국 부합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흔드는 과정에서 외인과 기관이 또 팔았습니다. 개인만 자꾸 매수하는 시장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신용융자 대금이 거의 19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신용을 써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흔드는 과정에서 계속 물타기를 그냥 무분별하게 하시면 계속 고점에서 평단가가 낮춰지더라도 계속 고점입니다. 그 평단가는. 그래서 그 고점에서 금액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증시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요. 항상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계속 사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2500부터 해서 2700까지 개인이 지금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 듯 하는데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찝찝합니다. 지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요거를 계속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데 동학개미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미가 응징력 있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주가는 개미가 뭐 통장 다 모아서 돈 다 끌어 모아다가 한 번에 그렇게 부르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이제 호가창 이렇게 걸어놓죠. 걸어놓고 주로 움직이는 세력들은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적은 물량으로도 움직이면 그냥 그때는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가는 거고, 아니면 걔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주가가 가만히 있습니다. 거래가 안 터져 있고 그냥 거래가 죽은 채로 호가 하나씩 한 장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어요. 왜냐? 개미들은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던지죠. 그러니까 진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차트입니다. 진을 빼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100원 내려와서 14,300원이고요. 14,400원은 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늘, 진짜 힘없이 거래가 되면서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지지가 세 보이지도 않았고, 61선 위에서 마무리한 걸로 그냥 만족을 좀 했는데요. 계속 L자로 이제 옆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내려오면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거래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또 크게 매도 많이 한 세력은 없고, 기간도 그냥 4만 주, 외국인이 6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그냥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거래원은 뭐 아침에 UBS가 좀 팔았고요. 그 UBS는 자꾸 한국증권 이런 거, 이런 창구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UBS가. 그래서 외국인 매도를 좀 공매도 주 세력인 것 같은데, 저 UBS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아무튼 시간에는 14,400원으로 다시 마무리를 했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오전에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었는데 아쉽게 눌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소식이 떴냐? 그 전에 일단 공매도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250만 주까지 늘고 있고요. 자꾸 이렇게 공매도를 늘리니까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대, 그리고 시기가 왔을 때 단숨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지루하게 좀 빼고 있는데 일단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공매도 상환이 좀 잘 이루어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라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떴죠. 오늘 이제 1천억 규모의 호주 ESS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두산 중공업의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 두산 그리드라고 있는데요. 그 두산 그리드가 호주의 ESS 수주를 했고요. 이 ESS라는 게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치고요. 그 ESS로 지금 2021년까지 공급을 한다고 하고 지금은 150메가와트 시 규모로 2만 3천 가구에 하루 동안 네,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작은 규모가 아니죠. 네,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제 ESS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2020년에는 1.9기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2025년에는 거의 10배, 10배 이상이죠? 네, 맞네요. 네, 18기가와트, 10배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2030년에는 40기가와트로 10년간 20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산중공업을 분석을 할 때 ESS는 네, 분석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플랜트가 주로 지금 두산중공업의 먹거리입니다. 수소 플랜트, 수소 액화 플랜트,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게 있고 그 비전으로 이제 풍력 에너지, 가스 터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수소가 아니고 원전인가? SMR이죠. 네, SMR 이런 식으로 있는데 원전은 일단 202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주가 될 것 같고 2021년에는 그게 있죠. 미국에 네, 어, 미국이 이제 업체가 있는데 그 지분 투자한 업체로부터 좀 그 공급을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터빈도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공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네, 수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이 이제 조금 가시거리에 있죠. 그래서 풍력 발전이 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단기간에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네, 섹터고요. 그 외에 이제 ESS가 네,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 ESS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SS 왜냐 이게 두산중공업이 이제 에너지 플랜트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에너지 플랜트로 에너지 생산을 하죠. 근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만들어요. 저장 장치. 그럼 생산도 하고 저장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분야가 수소도 있고 이제 정책주 수소도 있고 화력도 있고 네, 풍력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분야가. 그래서 풍력 발전으로 수소도 만들고 지금 두산 퓨얼셀을 수소를 공급하면 네, 전기를 생산하는 그 퓨얼셀을 또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엮이고 엮이는 거미줄 같은 그런 시스템을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에너지 사업을 굉장히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 사실 두산중공업 10조 규모에 비해서는 연매출액 10조죠.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작은 편인데 이게 이제 시장도 커지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네, 수주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규모는 작았지만 좀 긍정적이어서 주가는 오르길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내렸죠. 어, 그러고 이제 좀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 산업부에서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9차로 이제 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전을 7기 감축한다는 이 제목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엔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전을 갑자기 줄이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 건설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하나씩 빼겠다. 그 대신에 이제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액화가스로 대체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전 그 정책은 두산중공업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미 그 탈원전에 대한 주가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제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는 알파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면 더 좋은 거고 다시 안 살려도 이제는 네, 풍력 이런 게 있습니다. 풍력 발전, 그다음에 수소 그 에너지, 네, 그다음에 ESS 이런 거 지금
계속 여러 분야를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두산중공업은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 네,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자꾸 아쉽게 흘러가는데요. 바닥 근처에서 지금 14,000원, 네, 14,00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WR, 네, 그 신주도 조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180원 정도 빠지면서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본주와 차트는 비슷하고요. 61선 기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61선 밑으로 웬만하면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진짜 이 세력들이 미친 척하고 한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혹시나 내린다면, 네,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두삼중공업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저는, 네, 충분히 더 올라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연매출액 10조죠. 10조고,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어제 3.5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유상증자에서 5조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 세소, 네, 순이익이 좀 이제 재무 개선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런 에너지 비전도 맞고 한다면 최소 저는 10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 원은 가야 되지 않나, 주가가. 네, 3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지금 여기 음운선을 빨리 뚫어버리고 내년에는, 네, 첫째는 이제 23,000원 정도까지 도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원, 35,000원 정도까지, 네, 한번 나가는 걸로 해봅시다. 지금, 네, 옛날처럼 뭐 10만원, 7만원, 10만원 이기는 사실은 지금 주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요. 저 정도 가격이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거의 뭐 50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0조 이상 되려면 정말, 네, 원전도 살리고 뭐 이렇게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네, 뭐 영업이익이 정말 2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네, 그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가시적인 그런, 네, 분야만 좀 봤을 때는 그래도 3만원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겠죠? 네, 저도 좀 답답합니다. 요새 주식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가창 보고 있으면 좀 짜증납니다. 정말. 또 오늘도 312주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속 뒤집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던데, 일단 거래가 안 붙었어요. 오늘도 안 붙었고 크게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은, 네, 뭐 이번 주 좀 조용히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이제 신주 상장 전에 제가 어제 대한항공과 좀 비교를 했었거든요.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과 유상증자 그 시기, 그리고 유상증자 금액이 쓰인 분야, 그리고 유상증자 금액, 이런 게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이제 조정가액 전환을 했고요. 10% 정도 낮췄고, 두산중공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대한항공은 신주 상장 전에 좀 금액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신주 상장 때 또 내렸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저점을 올리다가 지금은 그 유상증자 진행 당시보다 2배가 되었거든요. 주식이.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이죠. 네, 4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4개월 동안 주가가 2배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두산중공업은 이전에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전혀 두산중공업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신다면, 네, 반드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좀 스윙 관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연말 전에 한번 시세를 줄 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신주가 나와도 크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하락분을 많이 주었고 그 구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V자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산퓨얼셀이 신주 상장 때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이미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주 상장을 하더라도
14,000원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계속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점이 온다면 계속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증시가 좀 불안한 위치에 있고 개미가 이제 신용 대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신용융자가 오늘부로 19조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한데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꾸준히 두산중공업 좋은 소식 찾아서 여러분들께 네, 좀 공유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